끼익! 타이어 찢어지는 소리가 칼날처럼 오후의 공기를 갈랐다. 거대한 트럭이 두 차선을 가로질러 잭나이프를 일으키며 트레일러가 불꽃을 튀기며 옆으로 미끄러졌다. 트럭 그림자가 그 경로에 얼어붙은 어린 소년 위로 들이우자 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쪼개졌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삶이 충돌했다.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아이, 영웅의 유산을 짊어진 간호사, 그리고 죽은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년을 기다린 남자. 다음에 벌어질 일은 사막 마을을 뿌리째 뒤흔들고 권력의 최고위층까지 닿은 부패를 폭로할 것이다. 이것은 크롬과 아스팔트에 쓰인 명예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초월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깨지지 않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다. 최철수는 리타 아주머니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길 건너 초등학교를 바라봤다. 62살의 그의 달고 다른 얼굴에는 40년간의 여정, 2번의 전쟁, 그리고 민간인 생활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맨 수많은 마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눈가의 깊은 주름은 그에게 노병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지만 그를 강철 기마대의 회장으로 만든 것은 그의 전략적인 머리였다. 학교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큼지막한 가방을 맨 한 소년이 최철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7살, 어쩌면 8살쯤 되었을까. 그 아이의 모습은 최철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박건우, 박동수의 아들. 박동수, 별명 매버릭은 강철 기마대에서 단순한 형제 그 이상이었다. 그는 이라크에서 최철수의 목숨을 구했다. 포탄 파편이 그의 다리를 꿰뚫은 후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마일을 끌고 갔다. 5년 전 박동수는 바로 이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차에서 세 사람을 구출하다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최철수는 박동수의 장례식에서 태극기로 덮인 관 앞에서 임신한 채 만견자실하며 남편의 죽음에 대해 오토바이 클럽을 탓하는 박선영에게 약속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볼게, 언제나. 하지만 박선영은 강철 기마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철수는 그 소망을 존중하며 멀리서 박건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고 아이의 굳은 표정에서 박동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 그 거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박건우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가 가방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쫓아갔다. 장난감 공룡이 길바닥으로 굴러갔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다. 대형 트럭이 학교 앞 제한 속도 구역에서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았다. 너무 빨랐고 너무 무거워서 멈출 수 없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최철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박선영의 비명소리가 모든 것을 뚫고 나왔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더 빨랐다. 박건우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젊은 여성이 몸을 날려 길로 뛰어들었다. 세 걸음, 그리고 몸을 날려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트럭의 거대한 하부 밑으로 굴렀다. 트럭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잠그고 차량을 미끄러지게 했다. 트레일러가 크게 휘둘리며 전복되기 시작했다. 최철수는 식당 카운터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몇 초 동안 각도와 충격을 계산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멈춰섰고 한쪽이 들렸다가 포장도로를 부수는 듯한 힘으로 쾅 하고 내려앉았다. 기적적으로 여성과 아이는 바퀴를 피했다. 최철수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성은 박건우를 완전히 감싸 안고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또렷하게 떠졌다. 아이 먼저.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철수는 그녀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의 기운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박건우에게서 떨어지도록 돕고 재빨리 아이의 부상 여부를 확인했다. 흔들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여성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그 외에는 멀쩡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용감하거나 미친 짓이었어요. 최철수가 그녀에게 말했다. 군인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아버지가 해군 군의관이셨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김민지입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최철수입니다. 박선영이 그들에게 달려와 안도와 공포의 울음을 터뜨리며 박건우 옆에 쓰러졌다. 최철수는 일어서서 그들과 휴대전화를 든 구경꾼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다. 물러서세요. 그는 수년간 다듬어진 명령조로 소리쳤다. 숨 쉴 공간을 주세요. 구경꾼들은 따랐다. 최철수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서 나오는 트럭 운전세계로 향했다. 차량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최철수는 교통 통제를 조직하고 응급 서비스가 도착했는지 확인했다. 철원 경찰서에 박 형사가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최철수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그들은 복잡하지만 마지못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 최철수 씨, 당신이 연루되었을 줄 알았소. 마침 길 건너에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님. 박 형사는 박선영에게로 돌아서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박선영 씨, 박건우 군은 다치지 않았나요? 박선영은 여전히 아들을 껴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 여성이 그를 구했어요. 박 형사는 김민지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가 진술을 받는 동안 최철수는 박 형사가 박선영에게 질문하는 방식, 즉 사고보다는 방치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신중한 표현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박 형사. 최철수는 조용히 박 형사를 옆으로 불러냈다. 이건 사고였어요. 아이들은 길에 뛰어들기도 하잖아요. 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절차? 아이는 괜찮아요. 운전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영웅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박 형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신임 검사 오상진이에요. 그는 아동 방치 사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치적 발판이죠. 최철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박선영 씨와 박건우 군이 장기말이 된 거군요. 박 형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철 김하대 대원들이 더 도착했다. 베테랑인 김 박사와 초의 총도 온라인에서 영상을 보고 달려온 것이다. 형제는 언제나 동료가 필요할 때를 알았다. 박 형사는 긴장했다. 최철수 씨, 이게 협박이라면 지역사회 지원입니다. 최철수가 정정했다. 큰 차이죠. 김민지와 박건우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박 형사는 박선영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철수는 즉시 전직군 법무관이자 세계군에서 최고의 변호사인 강태준에게 전화했다. 박동수 씨 가족 말이오. 강태준이 물었다. 그래,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 지금 가겠소. 병원에서 최철수는 박 형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박 형사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그를 옆으로 불러냈다. 김민지 씨의 아버지는 김재식 해군 소련기였습니다. 걸프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고립된 정찰팀을 구출하다 전사했습니다. 최철수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영웅은 영웅을 낳는다. 박건우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최철수와 강철 김하대는 박선영과 박건우를 경찰서로 호위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상진 검사는 실버포인트 개발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박선영 씨가 살고 있는 중앙로를 따라 18개월 동안 부동산을 매입해 왔어요. 집주인은 팔려고 하지 않고요. 최철수는 냉정한 분노가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박건우의 사고를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군요. 그게 내 추측입니다. 박선영 씨가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아동보호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녀는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완고한 집주인에게는 동정심을 덜 느끼는 세입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날 저녁 박 형사는 공식적인 경로를 벗어나 도시 외곽의 전망대에서 최철수를 만났다. 나는 오상진과 공개적으로 싸울 수 없소. 박 형사가 인정했다. 그는 예산, 연금, 감독을 통제하오. 하지만 나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을 거요. 그는 최철수에게 봉투를 건넸다. 선택적인 법 집행, 서둘러 진행된 구역 변경, 부동산 평가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시작은 될 거요. 최철수는 놀라면서 봉투를 받았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거요? 당신은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니까. 그리고 박동수 씨는 당신의 동료였으니까. 이건 당신에게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잖소. 이어진 며칠 동안 최철수는 여러 전선에서 강철 기마대를 동원했다. 그들의 정보 전문가인 고 팀장은 오상진의 재정을 파고들어 그를 실버 포인트 개발과 직접 연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냈다. 그들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김노인의 완고한 집주인에 대한 압력 캠페인을 기록했다. 박건우의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자 최철수는 300km 이내의 모든 지부에서 대원들을 소집했다. 100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철원에 집결하여 박선영과 박건우를 경찰서로 호위하는 명예 경호대를 형성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가족은 혼자가 아니다. 오상진이 경찰서에 나타나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인 언론 앞에서 그는 오상진의 실버 포인트 개발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 선택적 법규 집행, 완고한 부동산에 대한 압력과 박선영에 대한 기소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시했다. 오상진 검사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선언했다. 그는 부동산 계획의 일환으로 미망인과 그녀의 아들을 압박하기 위해 아동방치법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오상진의 부인은 구체적인 증거와 시간적 모순 앞에서 무너졌다. 양심을 찾은 박 형사는 중앙로 부동산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해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지역 및 주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24시간 이내에 주 변호사협회는 윤리조사에 착수했다. 일주일 안에 FBI는 리베이트와 부패 조사를 시작했다. 오상진의 정치 경력은 붕괴되었다. 실버 포인트 개발은 붕괴되었고 투자자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3개월 후 강철 기마대의 여름 모임에서 찾아왔다. 박건우는 박동수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박건우가 수놓아진 미니어처 가죽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는 다른 회원들의 아이들과 함께 클럽하우스를 뛰어다니며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박선영은 기쁨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최철수에게 다가왔다. 너무 오랫동안 그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그랬어요. 최철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 나름대로. 어제 그 아이가 김 박사에게 오토바이 오일 교체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가 알기를 바라셨을 거라고 하면서요. 김민지가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최철수의 손에 들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첫 번째 구조 이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깊어졌다. 그녀는 일요일 라이딩에 그와 함께 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버지의 해군 무공 훈장을 박동수의 훈장 옆에 있는 강철 기마대 기념 캐비닛에 놓았다. 사막 위로해가 지자 최철수는 주목을 요청했다. 강철 기마대는 박선영, 박건우, 김민지, 김노인 그리고 자신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조기 퇴직한 박 형사와 함께 원을 그리며 모였다. 5년 전 최철수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박동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박선영을 힐끗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약속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명예는 퇴색하지 않습니다. 형제에는 죽음조차 초월합니다. 박건우가 작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옹호했는지 알아요. 강철처럼 진실되게, 칼날처럼 곱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자 강철 기마대 대원들이 박건우에게 다가가 각자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용, 보호, 태어난 것이 아닌 선택된 가족의 몸짓이었다. 최철수는 그들이 의식을 지켜보는 동안 김민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앞길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밤 사막의 별 아래 엔진은 조용하고 마음은 가득 찬 채로 그들은 함께 그 어려움에 맞설 것이다. 약속은 지켜졌다. 유산은 이어졌다. 그리고 강철 기마대는 그 단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명예의 수호자로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